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재판도 있었는데요. 요거까지만 짧게 하고 대장동 넘어가겠습니다. 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증인으로 이제 나왔는데 윤석열이는 아직까지도 그 홍장원이 쓴 그 메모, 네. 체포자 명단 그 신뢰도를 어떻게 해서든 좀 흔들어 보려고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헌재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헌재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윤석열이의 그 한심한 모습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그걸 자기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께서는 뭘 이제 많이 지금 경험을 해보셔서 뭘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데 재판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야, 저게 내란 뭐 재판이야. 저렇게 지금 신났어 다들 MT 왔어. 그러니까. 아니 뭐 윤석열도 윤석열인데 그 지기현이가 진짜 그러니까. 문제인 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요. 왠지 알아? 헌재를 아예 안 봤다고 본인이 자백했잖아. 헌재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 다시 한번 좀 짚고 갈 텐데요. 윤석열이가 계속 얘기하는 지렁이 네. 이게 뭐냐? 홍장원 메모 사진 올려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 지렁이. 이게 그 윤석열이는 아라비아 문자라고 생각하나 봐. 이게 아라비아 문자가 아니고 홍장원이 보좌관한테 야 이거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명단에 네. 그걸 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보좌관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도식화해 놓은 거야. 도식화. 아니 앞에 걸 계속 띄워주세요. 이전 거. 그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도식화해 놓은 거라고. 근데 윤석열이는 아직도 이게 아라비아 문자인지 뭐 지렁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쥐기현이는 이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기현이가 이걸 잘 모르고 재판을 들어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미 헌재에서 판단이 났으면 재판부 중에 가장 그래도 헌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듣는 걸 다 듣고 와야죠. 그래야 본인도 재판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와서 그거 파악하고 있으면 윤석열의 말에 경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판단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저기 막 변호인들 크크대고 웃잖아요. 재판장이 어떻게 분위기를 갖고 가면 법정이 저럽니까? 아니,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은 아니 사람인데 검사가 재판은 저렇게 막 웃고 이럽니까? 막 저렇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고인은 경험이 많으셔서 맞아요. 잘 알고 네. 계신다. 이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판사, 지기현 판사의 인식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경험이 많아서 저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 검사들은 굉장히 선정적인 단어 하나를 굉장히 내세워요. 그거 이제 헤드라인에 기사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홍장원 지렁이도 재판부 인식에 저걸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증을 형성할 때 홍장원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가 저런 그 피고인의 증언, 그러니까 진술을 대하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번 윤석열은 두 사람, 박종근, 홍장원 두 사람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 사람은 어떻게든 탄핵시켜야 된다고 지금 본인이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홍장원에 대해서도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장원 증언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이 증언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실체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요. 네. 아니 홍장원 메모가 예를 들어서 진짜 지렁이라고 쳐도 체포 명단은 여기저기서 맞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영에 네, 대해서도 여인영, 다 나와버렸죠. 다 나와버렸기 그게 때문에 일치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조지호 청장한테도 여인영이 또 전화해서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네. 또 나오 명단이. 그러니까 한두 그렇습니다. 군데가 아니에요. 명단 나온 데가. 아니 그리고 국정원 블랙유언이 남들이 다 알아보게 메모를 하면 어떡해요. 남들이 몰라보게 해야지. 그래야 네. 이게 또 보안도 유지되는데. 자 그러면 김건희 소식은 좀 다 넘어가고요. 네.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검찰의 이 선택적 분노 그리고 검찰의 집단 행동 그리고 검찰의 조작 수사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가장 나쁜 놈은 나는 노만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노만석이.
그런데 저의 이 분노를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많이 달래줬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에서 저 진짜 힐링됐습니다. 영상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막 거친 어떤 그 언행에 대해서 막 제가 막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 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네, 최혁진 의원님 국회에서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 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노만석이 민주당에선 칭찬은 하지만 입당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하지만 입당은 불허합니다. 네, 의원님. 그 최욱 형 그러면 저 10만이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가야죠. 10만 좀 딱 갈 수 있게 힘 좀 쏟아주십시오. 이 노만석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떠오르는 단어가 제가 뭐 말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저 순간에 미친놈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지가 책임질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관봉권 띠지 인사 문제도 노만석, 그죠? 네. 그다음에 2023년 10월이던데 그 백혜련 경정이 기자회견 하던 날 그 남부지검 마약수사팀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 바뀐 팀에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때 얘기했지만 최재현이 있는 쪽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마약수사를. 그것도 은폐했죠. 예.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항소 포기 관련해서도 자기가 입장을 분명히 내서 수습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방구석에 숨으면서 네. 마치 외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정권을 흔들잖아요. 맞아요. 그럼 미친놈이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아니 다른 단어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좀 더 지적인 단어를 쓸게요. 그러면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예. 지가 항소 포기해놓고 자꾸만 그러니까요.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남욱의 충격적인 폭로. 네. 이 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는 감찰하고 대검 감찰부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에 바로 착수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 배제시키고. 그걸 해야 될 사람이에요. 노만석 총장 대행이. 그런데 지금 연간내고 저렇게 한 것은 그 비판받을 만하죠. 그렇습니다. 잘못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만두면서까지도 얼마나 세상을 혼란하게 만듭니까? 마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검사들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네가 뭔데 임마 하라 말아야. 검찰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 집단혁명, 집단행동을 여러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2012년도에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개혁을 하니까 윤석열 특수 1부장이 나서가지고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 총장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나서가지고 한산대 검찰총장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총장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노만석 이번에 나간 겁니다. 총장을 내보냈는데 총장 나가라고 막 그 대검 부장들 찾아가고 연구관들 과장들 찾아가서 막 흔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총장 그 퇴임식에 전부 다 와가지고 박수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진짜 네. 완전히 우리를 농락한다 이놈들. 그러니까 잘 나간다 이러면서 저 고맙다고 박수치니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가라고 해놓고는 꼴도 보기 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떠났잖아요. 노만석이. 그러면서 노만석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징계를 멈춰달라고 얘기했어요. 검사에 대한 징계를 멈춰달라. 노만석이 하는 말을 자세히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게 징계 그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부분을 우리가 타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자 보세요. 이놈이 지금 마지막에 했던 발언이 자기 후배 검사들 징계하지 말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는 자 노만석이 나갑니다. 나가면 어디 감옥 갑니까? 시골에 갑니까? 변호사 할 거 아니야. 정관. 그 정관 변호사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정관. 그러면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할 거 아니야. 맞지, 당연하지. 다 돈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지 영업 활동하는 거야. 이게 무슨 국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걸 다 언론에서 받아줍니까? 이런 놈을. 맞습니다. 예, 제가 국감 때도 진짜. 쟤네들 약속 대련하고 있다고. 네. 제가 네가 윗선이지 그랬잖아요. 근데 저하고 눈을 못 맞춰요. 눈을 막 이리저리 굴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가 감봉띠까지 다 윗선이지. 하나하나 드러나잖아요. 항소 포기도 지들끼리 짰다라고 보여지고 그 18명의 검사장들이 뭐 물러나라 한 거 다 저는 사전에 공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따가 윗선인 거 다 드러나면 사직 못해요. 사퇴 못해요. 그다음에 징계받고 기소돼서 수사받아서 형벌까지 드러나게 되면 네.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퇴직금 다 날라가고 그렇습니다. 자기 변호사도 못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중앙지검장하고 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우 장관이 뭐 한 것처럼 떠넘기면서 그렇지. 슬그머니 박수 받고 떠나고 그렇지. 신났어요. 이제 가서 맞습니다. 로펌 가서 큰 돈 벌면 되고 네. 퇴직금 다 지켰고 그다음에 우리 후배들 건드리지 마. 결국 지도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수 치고 잔치에 부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법꾸라지들은 돌로 쳐야 돼요. 돌로. 이걸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 돌이 검사 징계법을 폐지를 해가지고 똑같이 다 그렇지. 일반 맞아요. 공무원들처럼 징계를 해야 돼요. 그 그런 이야기 걸로 잠시 해야 후에 돼요. 그런 본격적으로 걸로. 다룹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정신 못 다루고. 차리게. 예. 노만석과 정진우는 친윤 검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친윤으로 돌아갈 겁니다. 예. 그 마치 항소 포기 외압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검사들을 위해서 그런 그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노만석이나 이번에 법무부 장관님이나 그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보면은 어떤 외압도 없이 자기들이 항소 포기를 맞아요. 해놓고는 네. 항소를 할 수도 있고 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전국 검찰청에 이게 일부 무죄거든요. 네. 그리고 양형은 더 나오기도 했고 네. 항소 기준에 따르면 항소 포기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일부 무죄에 대해서 항소 포기하는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고 멋지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노만석 총장 대행이 나가면서까지 저렇게 검찰권 검사들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 노만석이 얘가 진짜 문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선택적 분노. 요 놈들이 아주 진짜 문제인데 이것도 내가 이제 너무 열이 알아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요거는 또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국회에서 저를 또 많이 보듬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 검사장 18명 집단 항명의 주동자들입니다. 주동자 조금 더 있는데요. 저 3명이 주동자입니다. 김창진 검사, 저 사람 지금 부산지검장인데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 초대 검찰 과장입니다. 저런 사람 왜 부산지검장을 보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찐윤 검사예요. 박현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총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했습니다. 찐윤 중에 찐윤이에요. 저 둘이 강성 친윤이 지금 이 사태를 주동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 배제하고 인사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 사태가 이 집단행동 정치질을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전 진짜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 주동자들을 먼저 인사 조치를 하고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면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진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명이 이 그 집단 행동을 했는데 이게 검사들은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른 집단 행동이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 왜 하냐 하면은 본인들이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사받지 않고 절대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인들도 집단 행동을 하면 수사받고 처벌받는다는 역사를 남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도 검사 징계법 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검사들이 전혀 겁을 먹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검사 징계법 때문이거든요. 네. 검사는 이 자꾸만 이게 헷갈리는데 검사는 그냥 공무원이야. 네. 판사랑 달라. 공무원이야,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 행정부 그렇죠. 공무원이야. 그러면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잖아. 네. 그런데 검사들만 따로 빼가지고 검사 징계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검사들을 파면을 시키려면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야. 헌재에 가서. 헌재에서. 네. 근데 그 탄핵 절차를 밟은 사례도 그동안에 없었어. 네. 그동안에 없다가 2023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첫 시도를 한다. 첫 시도를. 그 처음 타겟이 된 게 안동환 검사라는 자입니다. 안동환. 네, 안동환. 왜 이 사람을 처음으로 탄핵 절차를 밟았냐. 네. 얘는 그냥 깔끔하거든. 이건 100% 탄핵이거든. 그래요? 왜냐? 네, 네. 이 사람은 대법원에서 안동환이 너는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너는 보복으로 기소했다라고 대법원이 그렇게 결론을 냈어. 그러니까 네. 보복 기소한 놈이야. 그러니까 보복 기소한 걸로 탄핵 절차를 밟은 거예요. 네. 그런데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얘뿐만 아닙니다. 맞아요.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그 이후에 이제 탄핵 절차를 밟습니다. 네. 그런데 다 헌재에서 기각됩니다. 한번 볼까요? 안동환, 손준성, 아유, 이정섭, 아유, 이창수, 저 김건희 다 덮어준 애들. 조상원 그리고 최재원 다 기각당했습니다. 이게 만약요 행정부에서 징계위원회 열었으면 다 징계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물어보나 마나 징계될 사람들.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탄핵이 안 되게 만들어 놔가지고 해임이나 파면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네. 내가 이거를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헌재에서 탄핵을 다 기각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진짜 이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과장이 아닌 게 헌재에 검사 3명이 파견 나가 있어. 헌재? 맞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아, 그래요? 전 부처에 나가 있어요. 아, 이게 말이 돼요? 윤 정권 때 엄청 늘려놨어요. 아니 그거는 막아주셔야죠. 그거 다 복귀시키라고 국정감사 때 제가 법무부 장관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검찰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처에서 요구했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부처에는 여러 가지 소송 때문에 검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소송이 주로 뭐예요? 시민을 상대로 국가가 소송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네. 예? 그렇죠. 그럼 거기 변호사들 다 있잖아요. 근데 검사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하고 공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국민이 부처가 잘못해서 소송했는데 거기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검찰까지 나가서 검사들까지 나와서 검찰까지 공조해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거기 검사들을 보내요? 다 불러드려야지. 예. 아니 그동안에 맨날 헌재까지 나가 있고. 독립 얘기하면서 어떻게 헌재에 검사가 파견 나가 있어. 특검 나가서 인원도 없다면서. 맞아요. 예. 인원도 없다면서. 인원도 없다면서 그게 빨리 법무부에 다 나와 있고 각 부처에 다 나와 있고. 맞습니다. 예.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라는 것이 검찰 개혁 중에 한 항목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전 부처의 검사들을 그 대대적으로 파견해가지고 검찰권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 지금 나가 있는 저 파견 검사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 역사상 검사가 탄핵된 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2번이나 탄핵했는데. 대통령 2번 했는데. 고위공직자가 탄핵된 케이스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없어요. 그나마도 봐주기 그 하고. 첫 시도가 2023년이야. 처음으로. 첫 시도가. 시도도 안 했어 그전에는. 그 전에 시도도 안 했고. 그러니까 맘대로 하는 거지. 쥐들 뭐. 못대로지.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런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이 됩니다. 네. 근데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상 그 제19 감사기가 가능한 게 뭐냐면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징계하고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렇지.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검사징계법상 징계 그 처분의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겠지. 공무원 징계 처분보다 훨씬 낮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굉장히 중대 비위를 저질러도 그 절대로 뭐 무슨 뭐 해임되거나 그러니까요. 정직되거나 이런 처분을 잘하지 않고 견책이나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도 굉장히 낮게 예전에 그 라임 술접대 검사들도 네, 굉장히 낮은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그게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파면되거나 해임되거나 당연하죠. 그런 중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무소불위네. 그러니까. 그래서 징계법을 폐지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집단 항명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공무원들은 못 해요. 그럼 징계 받으니까. 근데 자기들 징계 안 받고 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 나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런 거 바꿔야 돼. 이거 없애야 돼요. 예. 검사징계법. 근데 오늘 좀 민주당이 제출을 했더라고요. 네. 요거는 뭐 이제 뭐 그냥 가는 거죠. 이게 그냥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징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뭐 제가 이제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박은정 의원님께서 이제 부연으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검사는 이게 직책 직위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검찰총장과 검사로 돼 있어요. 어떤 직책을 맡든 검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18명의 검사장 같은 경우에 한직으로 다 날려버려도 돼요. 네. 그래도 이게 판례도 있어요. 그게 크게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라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징계 전에도 네. 어쨌든 검사의 직위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치해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세게 조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는 해야지 지금 검사들이 바짝 엎드리고 조심을 하지 네.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안 돼, 내버려두면. 진짜. 그 검사징계법 폐지는 작년에 제가 이미 8월달에 발의를 예, 해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발의한 법안하고 오늘 이제 또 민주당에서 네. 발의하신 법안하고 아마 해서 그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개정해야 될 게 뭐냐면 공수처법에 검사들의 이 집단행동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어요. 공수처는 그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공수처의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모든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권한을 공수처에 줘서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포함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으면 검사들이 함부로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어떤 그 책임자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 밑에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 국장들끼리 일어나가지고 막 들이박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은 징계받아요? 그 징계도 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으로 처벌받아요. 검사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수사하고 기소해 왔어요. 아 그런 건으로? 그렇습니다. 본인들만 수사 안 받고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래? 본인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범위 안 들어가 있다는 안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공수처가 공무원들,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공수처는 그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수사할 수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또 법을 개정해 놓으면은. 그러면 이 정부 내에서 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못하죠. 그러면은 눈치 봐서 못하죠. 본인 수사받고 이건 똑 떨어지는 범죄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본인들이 맨날 기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18명은 집단행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기소한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본인이 핸드폰 압수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가가지고 수사받고 그 기소돼서 재판 받아야 돼요.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국수본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요. 국수본이 수사권이 있거든요. 국수본은 국수본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본이 압수수색하고 검사장들 불러야 돼요. 소환해가지고 한 명씩 집단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국수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기준에 따르면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명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검찰이 그걸 또 불기소 처분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불기소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검찰이 그래서 이 집단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아니 참가해 보세요. 지난번에 경찰이 행안부의 경찰공인가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반발해서 몇 명이 모였는데 그것도 휴가 다 내고 와서 왔는데도 징계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검찰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징계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했죠. 그리고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언론에서 포장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막 정의의 사도들처럼 막 불의에 맞서는 것처럼 포장해 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선택적 분노라는 표현에 약간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 분노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즉시한거 포기. 이거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이거에 분노해야지. 이거는 분노할 사안도 아닌데. 분노 사안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분노하고 이것도 분노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분노하냐? 이게 선택적 분노이지. 그렇죠. 이거는 분노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권 지키기 위한 지 밥그릇 챙기기 위한 거지. 왜 이거를 분노해야 될 사안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태는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된다. 네. 그리고 전부 다 인사조치를 하되 다만 저 주동자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즉시 지금이라도 인사조치하고 징계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검사들의 그 집단행동 이거를 이제 그 집단항명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집단항명이라고 이제 비판하니까 그 보수 패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야, 딱 걸렸어. 집단항명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항소 포기하라고 지시했네. 자백이네. 이러는 거야. 지시네. 그래서 집단항명이 아니고 이 바보들아. 항소를 포기 결정을 했잖아, 윗선에서.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얘네들이 들이받고 있으니까 그게 집단항명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고 이렇게 그 말도 안 되게 공격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가장 상대하기 힘든 패널이 뭐라고? 억지 쓰는 패널. 그다음에 더 힘든 패널이 말 길게 억지 쓰는 패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야 너희들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이거 말고 너 왜 장동혁 선거법 1심 무죄 나왔을 때 왜 항소 안 했어?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 윤석열 장모 부정수급했을 때 1심 무죄 나왔을 때 왜 안 했어?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경우가 달라. 그래 버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경우가 다르다고 해버려요 그냥. 한동훈이 근데 그 논리거든요.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명령한 적 없다면서 항명이라니 뭔 개소리. 진짜 나한테 혼나. 말장난. 이게 한동훈 논리야. 한동훈이네. 나 누군가 했네. 야, 뭐 혼난다 이놈아. 말 이렇게 장난치는 거. 여기서 한동훈이
반론이네. 민주당이 검찰이 항명한다면서 항명 프레임 밀던데 항명은 명령에 저항한 거. 한동훈 요새 자꾸 나오던데 좀 집에 좀 들어가서 우편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란 재판 증인 출석 요구서 안 받아가지고 계속 패문부재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이러실 때가 아니고 증인 출석 요구서나 우편물이나 좀 받아가지고 증언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그 대표 당시에 한동훈이나 국민의힘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사하는 바람에 못 받았거든요. 패문부재했더니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더니 쟤는 지금 그런 미꾸라지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결국은 또. 너 댓글 올려. 너 계정 있어? 페이스북 있어요. 그러면 거기 댓글을 남겨. 검찰총장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공무원인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바로 차단. 아니, 근데 한동훈 씨가 친구만 댓글 쓸 수 있게 해놨나 봐. 댓글이 안 써져요. 그래? 비판을 많이 받나 보네. 이런 논리로 이제 방송 다니면서 이게 했나 보네. 그러면 이 지지자들이 야 패부 찔렀다고 난리치겠지. 패부 찔렀다고. 명령을 그럼 했다는 겁니까? 이러면서 요럴 때는 내가 쓱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우 자기 입맛에 맞는 데만 나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또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 있는 애들 딱 짚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이 조작 수사거든요. 조작 수사는 또 다른 분들이랑 저희가 잡아야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끝으로 하실 말씀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0만을 부탁드립니다. 네. 10만을 더 강한 표현으로 돌을 던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진 TV 고맙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개혁 국면에서 지금 검사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검사장들부터 시작해서는 인사조치하고 징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혁적인 검사 인사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검사들을 전면에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검사들이 지금 저렇게 그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과 같이 그 보수 언론과 같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검찰들은. 왜냐하면 검찰권을 지켜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 검사들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지자들 내부에서 이것이 이제 그 탄핵 국면하고 비슷해요. 검찰들과 싸우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세력이 다 그 합심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장관님에 대해서 좀 그 비판하는 이런 그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장관님께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 다만 장관님이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징계하고 인사조치하고 그다음에 개혁적인 검사 인사하고 검찰개혁법을 이룰 때까지 모두가 합심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성호 호랑이 장관님 저는 뭐 비판한 적 없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정성호 호랑이 장관님. 야, 이 다 빠지셨더라.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 제가 그렇게 해야 장관님이 훨씬 더 많은 이 그 선택지를 가지고 정치 검사들을 진압하실 수가 있어요. 도와주는 겁니다. 명분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고 몰랐던 것도 알려줄 수 있고 여러모로 도와주는 겁니다. 정성호 호랑이 장관님. 최고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혁진 의원님 진짜 국회에서 시원시원합니다. 진짜 앞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엄지손가락이야. 근데 입당은 불어. 무소속 최고야. 아니 근데 최혁진 무소속. 최욱 씨가 최혁진 의원보다 형이에요? 아니요? 아니지. 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 밖에서 형이라고 한마디 하면 10만 만들어준다. 봉지욱이한테 조언을 들었어요. 봉지욱이한테 유튜브 세상에서는 구독자 많은 게 형이에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